안녕하세요. 찐중투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핵융합입니다. 핵융합은 물리학에서 핵 분열과 상반되는 현상으로 두 개의 원자핵이 부딪혀 새로운 하나의 무거운 원자핵으로 변환되는 반응입니다. 핵융합이 발생하면 반응 전후의 원자핵 질량 차이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를 핵융합 에너지라고 합니다. 핵융합은 핵분열과는 달리 초고온 고압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태양처럼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핵융합 발전은 수소의 핵융합 반응 시 발생되는 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입니다. 지난 9월 19일 CNN에서 핵융합 분야에서 중미 양국의 경쟁 관계,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 핵융합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기세에 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 제목을 직역하면 미국이 지난 몇십 년간 핵융합을 주도했는데 이제는 중국이 경쟁에서 이기는 포지션에 있다. 또는 이제는 중국이 이 경쟁에서 이길 것 같다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표지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은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서 건설 중인 핵융합 종합연구시설 CRAFT, 핵융합 종합연구시설 CRAFT인데 2025년 완공 예정입니다. 시작할게요. 정교하게 다듬지 않고 직역식으로 쭉 갈게요. 번화한 도시 상하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명쇼로 전국적인 축제를 진행하고 고층 빌딩을 중국 혁신의 등대처럼 눈부신 색상으로 비춘다.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6G와 첨단 AI부터 차세대 로봇 공학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기술의 차세대 빅데이터를 추구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곳 소박한 시내거리에 위치한 에너지 싱귤러리티라는 작은 스타트업이 핵융합 에너지라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 미국의 기업과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전역에 새로운 핵융합 발전 기업이 생겨나고 북경의 자금 지출이 워싱턴 DC를 초과함에 따라 거의 무한한 형태의 청정 에너지를 마스터하기 위한 이 경쟁에서 지금 미국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유지해온 주도권을 잃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핵융합을 마스터하는 것은 매력적인 전망을 갖고 있으며 어느 나라가 먼저 이 분야를 마스터하든지 간에 부와 글로벌 영향력을 얻을 수 있다. 핵융합 에너지의 장점은 순수한 효율성이다. 통제된 핵융합 반응은 석탄, 석유, 가스를 태우는 것보다 약 400만 배, 오늘날 사용되는 핵 분열 에너지보다 4배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오늘날 중요한 10년 동안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제때 개발되지는 않겠지만 미래온난화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미국 에너지부 핵융합에너지 과학실을 이끌고 있는 진포 알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 벤처기업에 대량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매년 약 10억에서 15억 달러를 핵융합에 투자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바이든 행정부는 연간 약 8억 달러를 지출했다. 진포 알렌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나에게 있어서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들이 이 일을 얼마나 빨리 하고 있느냐라고 말했다. 미중 양국의 민간 기업들은 엄청난 기술적 도전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2030년대 중반까지 전력망의 핵융합 발전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1950년대 초반부터 핵융합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세계 최초로 미래지향적인 도박에 뛰어들었다. 중국이 핵융합에 진출한 것은 10년 후였다. 최근에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니케가 발표한 산업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중국의 핵융합 특허가 급증했으며 현재 중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상하이에 위치한 스타트업인 에너지 싱귤러리티는 중국의 워프 스피드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일 뿐이다. 설립된 지 3년 만에 자체 토카막을 만들었는데 이는 지금까지 건설된 유사 원자로보다 빠른 속도다. 토카막은 수소를 극한의 온도로 가열하여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수프 같은 플라즈마를 형성하는 매우 복잡한 원통형 또는 도넛 모양의 기계다.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물리학 퍼즐 중 하나를 연구하는 신생 기업치고 에너지 싱귤러리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낙관적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1억 1,200만 달러 이상의 민간 투자를 받았고 세계 최초로 플라즈마 실험에 첨단 자석을 사용한 유일한 토카막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 회사는 2027년까지 자사의 방법이 상용화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2세대 토카막을 제작할 계획이며 2035년 전에 전력망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3세대 장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토카막은 노후화되고 있다고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핵융합산업협회 CEO인 앤드류 홀란드는 말했다. 그 결과 미국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일본, 유럽, 영국에 있는 동맹국들의 기계에 의존하고 있다. 앤드류 홀란드는 중국 동부에 5억 7천만 달러를 들여 건설 중인 CRAFT라는 새로운 핵융합 종합연구시설이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앤드류 홀란드는 우리는 그런 시설을 갖고 있지 않다. 프린스턴 플라즈마 물리학 연구소는 10년 동안 토카막을 업그레이드 해왔고 미국에서 운영 중인 또 다른 토카막은 30년이 된 기계다. 미국 국립연구소에는 현대적인 핵융합 시설이 없다고 CNN에게 말했다. 미국 업계에서는 중국이 자국의 게임에서 미국을 이기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앤드류 홀란드는 중국이 이미 제작했거나 생산할 계획인 차세대 토카막 중 일부는 대체로 미국 설계의 복제품이며 미국에서 만든 것과 유사한 부품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7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국영 베스트 토카막은 MIT와 협력하는 기업인 Commonwealth Fusion Systems가 설계한 것을 모방한 것이라고 말했다. 두 디자인 모두 에너지 싱귤러리티가 사용한 것과 동일한 종류의 고급 자석을 채용했다. 앤드류 홀란드는 중국 민간 기업이 제작 중인 또 다른 기계는 미국 기업 헬리언이 설계한 것과 매우 유사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 기술을 모방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고 덧붙이면서 과거의 태양광 패널 기술을 예로 들면서 그들은 빠르게 조정하며 공급망을 지배함으로써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국가에너지국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핵융합 연구가 미국 설계를 모방했거나 또는 영감을 받았는지에 대한 CNN의 질문에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국은 몇십 년 동안 핵융합의 리더였다. 핵융합 에너지를 수소폭탄으로 현실 세계에 적용한 최초의 국가였다. 1950년대 초 미군은 태평양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가스에 의해 부스트된 일련의 핵무기를 실험하여 히로시마 폭발 시의 700배에 달하는 폭발을 일으켰다. 핵융합을 장기간 지속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며 중국이 토카막으로 앞서가는 동안 미국은 레이저와 같은 다른 기술에서 우위를 찾고 있다. 2022년 말 캘리포니아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 과학자들은 후추 크기의 연료 캡슐이 들어있는 원통에 약 200개의 레이저를 발사하여 세계 최초로 핵융합 실험에서 순수 에너지, net energy gain을 생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캡슐을 가열하는 데 사용된 것보다 더 많은 전력이 이 공정에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융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더 있으며 미국은 다양한 기술에 대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영국의 플라즈마 물리학자이자 산업 모니터링 기관 Fusion Energy Insights의 CEO인 멜러니 윈레이즈는 우리는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개념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며 또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핵융합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실행 가능한 접근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비용과 기타 요인으로 규결될 것이다 고 CNN에게 말했다. 멜러니 윈레이즈는 또 토카막은 가장 잘 연구된 개념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리학 측면에서 가장 발전된 것이고 많은 민간 기업들이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연구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토카막 개념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중국 허페이시에 있는 EAST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 장치 EAST는 태양 중심 핵보다 5배 높은 섭씨 7천만도에서 17분 이상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는데 이는 세계 기록이자 객관적으로 놀라운 돌파구였다. 영국 원자력청의 미하일 마슬로프는 이를 중요한 이정표라고 설명하면서 긴 플라즈마 펄스를 실행하는 것이 핵융합 에너지를 상용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술 과제 중 하나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가 핵융합에 자금을 쏟아붓는 동안 미국은 민간 투자를 훨씬 더 많이 유치했다. 미국 에너지부 핵융합 에너지 과학실 책임자인 진 포 알렌은
지난 3, 4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민간 부분이 핵융합에 70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그중 약 80%가 미국 기업에 의해 지출됐다고 말했다. 진 폴 알렌은 미국이 갖고 있는 것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혁신하고 일부 격차를 해결하는 기업가 정신인데 이는 과학뿐만 아니라 기술 분야에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계속 투자한다면 머지않아 민간 부문에서도 곧 미국의 지출을 능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가 결실을 맺는다면 상하이의 다채로운 행사는 핵융합에 의해 진행될 뿐만 아니라 중국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네,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팩트만 참고하되 모든 내용을 문구 그대로 다 맹신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끝으로 내용을 좀 보충하겠습니다. 2024년 7월 중국 과학협회에서 주최한 원자력 혁신 저탄소 미래라는 포럼에서 중핵그룹, 즉 중국 핵공업그룹의 수석과학자인 려우용이 강연을 했는데요. 그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84년에 핵융합 분야의 첫 대형 과학장치인 중국 환류 1호 토카막 장치를 건설하여 우리나라 핵융합 연구는 원리 탐색에서 중대형 장치 실험으로의 도약을 실현했고 2002년 우리나라는 첫 필터 위치형 토카막 장치인 중국 환류 2호를 건설했으며 2006년 초전도 토카막 장치인 동방초환의 첫 방전에 성공했다. 이어서 2020년에 중국 환류 3호가 건설되는데 이 장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 최고 매개 변수인 자기 구속 핵융합 실험 연구 장치이자 현재 국제상 첫 메가암페어 플라즈마 전류에서 다양한 첨단 필터의 위치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핵융합 선진 연구 플랫폼이다. 동시에 우리 국내 대학들도 일련의 핵융합 실험 연구 장치를 제작 운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의 핵융합 기술은 이미 국제 1군에 진입했다. 최근에는 핵융합 열풍이 불면서 에너지 싱귤러리티, 스타링 등 스타트업 민영 기업도 핵융합 산업의 급류에 합류했다. 그럼 미래 에너지인 핵융합이 직면한 도전은 무엇인가? 현재 핵융합로가 직면한 3대 도전은 아직 불가피하다. 첫째는 플라즈마 연소 문제, 둘째는 방사선 저항성 물질 문제, 셋째는 삼중수소 증식 및 자체 사이클 문제다. 이 세 가지 기술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제어 가능한 핵융합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많은 기술 난관이 있다. 이 세 가지 주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에서는 다음 단계를 위한 발전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 진전은 비교적 큰 편이다. 이러한 도전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각국 정부의 태도는 다 비교적 이성적이며 대체로 2050년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네, 이상입니다.